안녕하세요. 스위스 문화와 소식 전해드리는 김 스위스 투어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스위스에 살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한국 분들과 함께 스위스 전역을 여행하는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 여행 얘기 말고요. 스위스에 제가 살면서 참 좋았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사람 되게 복잡한 서울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서울의 분위기 잘 아시죠? 되게 복잡하고 대도시고, 그래서 사람 많은 거에 되게 익숙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위스에 오니까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거든요. 갑자기 시골 간 느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제가 좀 약간 작은 동네 사는 것도 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렇고 제가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시스템이 한국이랑은 다르게 좀 예약을 하고 사전 예약을 하고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위스 국가 자체가 그렇게 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혹시 뭐 강남이나 명동, 뭐 홍대 이런 쪽에 가보신 분 있으시죠? 되게 막 사람이 치이잖아요. 사람도 많고 막 정말 정신없는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물론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적은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위스에서 어디가 가장 사람 많고 복잡하냐고 물으신다면 전 융프라고 같아요. 거기는 이제 실내고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런 데는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서울의 전체 인구보다도 스위스 전체 인구가 한 85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쥐리히거든요. 근데 쥐리히 인구가 예전에 보니까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민 수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북적이는 그런 생활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사람 없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성향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여유에서 나오는 친절함도 좀 스위스 살다 보니까 되게 이 사람들의 그 기본 성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여유가 있다는 것. 이 여유는 사실 다양한 이유에서 그 여유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금전적에서 오는 그런 여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좀 여기 젊은이들은 좀 그런 게 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뭐 가벼운 눈인사 정도, 그 다음에 같은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낯선이라도 그래도 마을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디 소속돼 있는 상태에서 만나면 인사 같은 거 잘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상대방도 알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형식이지만 그래도 인사라도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인사를 하면 그 사람들 눈에 확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좀 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시간 엄수 정말 잘하고요. 우리 스위스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 엄수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약속 정말 잘 지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번 한 약속은 번복해서 다시 잡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빈말도 조금 덜 하는 편이고 약속 한 번 하면은 꼭 지키는 편이어서 저도 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여행인데요. 이게 가장 큰 유럽에서 사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위스가 이제 그래도 주변 국가에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내륙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위스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오후 한 4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탈리아가 있고, 오후 8시에서 12시까지 가면은 거기는 독일이 있고, 오후 8시에서 12시까지는 프랑스가 있고, 그 이후에 그 옆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독일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군데군데마다 있지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 보니까 되게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기차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스위스에서 2시간이면은 유럽 전역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으니까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갈 수 있고요. 좀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 이내로 웬만한 곳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치기 뭐 이탈리아 여행 이런 거 가능해요. 이게 가장 유럽 그리고 스위스에 사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 정말 스위스 하면은 끝내주죠.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연 중에서도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스위스 어느 지역에 살든 항상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호수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트레킹 같은 경우 너무 트레킹 로우 자체가 되게 잘 닦여져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선착장 역만 아니면 뭐든지 수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영을 사실 배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할 기회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 다들 수영을 하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면서 여름에 그 호숫가에서 수영하는 재미를 이제서야 뒤늦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예요. 한국에 사시는 한국분들이 스위스로 여행 왔을 때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1년 내내 겨울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영화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마테오른이나 융프라우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게 춥다, 고산지대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어디서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대중매체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누군가 되게 추웠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스는 겨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겨울 있고요. 한국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사계절 있습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름이 7월, 8월이거든요. 근데 좀 좋은 거는 여름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보다 습하지 않고요. 대신 햇볕은 매우 셉니다. 세게 내리쬐는 그런 날에는 막 이렇게 두피가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두통도, 그러니까 햇볕 많이 쐬면 두통이 오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12시에서 3시 사이가 보통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만약에 산에 가는 경우에는 선글라스와 모자는 꼭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도 한국보다 춥지 않아요. 제가 이제 스위스 살면서 겨울에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길거리에서 파카, 이렇게 두꺼운 오리털 파카 같은 거 있죠. 막 캐나다 구스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외국인이라고, 관광객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스위스는 겨울철에 그 산간지방, 해발 2000m, 3000m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제가 안 춥다는 그 기준은 영하로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오시는 분들이 막 겨울에도 이제 초록 색깔 들판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이게 겨울에 초록 색깔 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신기하신데 영하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20년 이상 한국의 겨울을 나왔던 사람으로서 견딜만 하고, 스위스 겨울은 뭐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의 그 계절과 날씨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좋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서머타임이죠. 특히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 6월 넘어서부터 이제 10월까지는 해가 10시에 져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되게 길게 보상받는 느낌? 근데 반면에 10월 말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7시에 지고 확 줄어들어가지고 뭔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서머타임으로 해서 해가 길어지니까 그거는 되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섯 번째, 이거 되게 관심 많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스위스가 물가가 비싼 나라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현지 사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 와중에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유제품 가격이 좀 싸고, 그 다음에 과일도 좀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뭐 망고나 이렇게 수입산 과일 있잖아요. 요즘 뭐 한국 국내에서도 망고 제작하긴 하지만 뭐 파인애플 같이 이렇게 수입산 제품들,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스위스가 한국보다는 수입산 과일이 좀 싸서 저는 좀 자주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 이건 그래도 한국보다 싸네 이러면서 약간 그래도 딴 건 비싸지만 이거는 한국보다 싸다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스위스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스위스 조금 아시는 분들이만 있다면은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스위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스위스를 되게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살고 싶은 나라로도 많이 이제 상위권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많은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의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요. 문화생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잘 돼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뭐 아무리 큰 도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작은 도시에도 항상 이렇게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거고, 그 이외에도 이제 회사 생활 같은 경우에는 야근하는 문화, 회식 문화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죠. 회식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가 1년에 기본적으로 보통 만약 100%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하면 1년에 4주부터 보통 시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물론 4주를 1년에 한 번에 쓸 수는 있지만 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2주씩 여름과 겨울에 나눠서 쓰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 2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눈치를 보면서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인프라에 계속 관련된 얘기긴 한데,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동하기 되게 잘 돼 있어요. 휠체어와 함께 스위스 전역을, 그리고 주요 관광지를 여행한 한 5일 정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느낀 게 못 갈 수 있는 데가 더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갑니다. 자, 네, 이제 스위스에 살면서 좋은 점 7가지를 얘기해봤는데요. 스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미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스위스에 살면서 안 좋았던 점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좋았던 건 7개밖에 안 했는데 안 좋은 건 한 250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다음 주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